1번부터 15번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영어는 31에서 40이 거의 고정되어 있죠. 어떤 문제가 나요? 빈칸, 위치, 순삽. 아이들은 순삽이라고 그래요. 빈칸 추론 문제, 순서 삽입 문제, 문장 위치 문제. 이게 대체로 아이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득점이 어려운 구간으로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게 뒤에 것도 푸는 거예요. 이 실력이 부족한 거죠. 시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득점 가능한 영역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성적표를 볼 줄 알아야 애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못해요. 성적표 아니, 엄마 아직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아이의 성적표를 몇 개 받아봅니까? 8개 받아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 모의고사 4번입니다. 방학 3달 빼고 9달 중에 8번을 시험 치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수행평가, 기말고사 끝나고 수행평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순간. 그래서 제가 12월, 중3 애들 12월, 1월, 2월이 되면 수업하다가 자꾸 아이들 보면 눈물이 나요. 애들 아직 철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안 하거든요, 국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과정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유치원이 얼마나 잘합니까? 지난번 6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를 저희 사설 모의고사를 다 쳤거든요. 20시간씩. 중3인데 전국 고1들과 경쟁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머님들 두 분의 아이들은 전국 0.2% 안에 든 애도 있고요. 2% 안에 든 애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하면 1등급 찍어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찬이 뭐냐, 제가 어제 우찬한테 그랬거든요. 우찬아, 너 중1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너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야기 안 하던가요? 저는 자꾸 우찬이가 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교과 지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모의고사도 잘 나오는데 다른 창의적인 비판적인 생각들이 어제 저희가 선운수령 그저께는 선운수령 답안 작성 능력 공부하면서 글감 주고 글감 그때 개요를 쓰자 주제 잡자 그러는데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저는 여러분 영어 성적표와 국어 성적표를 함께 보고 이 아이가 읽기 실력이 부족한 아이인지 시간이 부족한 아이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도 판단을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의고사 정오표 분석과 관련된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요. 킬러 문항 구별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독해 속도를 높여야 해요. 독해 속도를 높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낯선 짐을 스스로 독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별로 없더라. 그렇게 공부해도 이런 시험이 나오면 골 때린다. D가 많아요. D가. 이런 문제들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D나 E 문제 정도는 국어 공부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독서를 해보자. 그건 사실 객적인 이야기고요. 꾸준하게 독서를 하면서 정독할 줄 알고 읽고 분석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분명히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1등급이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뇌가 좀 멈춰요. 왜? 1년에 8번 시험을 치는 시험 치는 연습 계속해서 고등학교는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서 실력을 기를 수 없거든요. 고등학교는 소진 실력을 보여주는 쇼타임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9달 동안 8번 시험을 쳐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고등학교 국어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 집에 가셔야 되니까 안 가셔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또 성적표를 보는 방법은 또 다르거든요. 어렵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공부, 여러분, 국어공부를 내일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하시면 골 때립니다. 골 때립니다.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해서 힘들긴 하지만, 이러시다가는, 이런 부분도 하나씩 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뒤에 걸 좀 먼저 더 드릴게요. 자, 이제 국어 과목입니다. 자, 국어부터 좀 이야기할게요. 국어 과목에 이런 과목이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국어, 고전읽기, 실용읽기 등이 있죠. 공통 과목은 1학년 국어를 하고 일반 선택인 화작, 언매, 문학, 독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 독서는 공통입니다. 문학을 대체로 2학년 1학기 때 하고요. 2학기 때 독서나 화작 또는 언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문학이 공부량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두었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문학 공부입니다. 그리고 언어죠. 수능에서는 독서가 어렵지만 내신에서는 문학이 어렵습니다. 왜 문학이 어렵냐면 문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이게 선택 과목 될 때도 제가 파팡에서 다른 전문가들은 그래도 아이들이 부담이 있어서 화작을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찍어놓고 이야기했거든요. 언매가 무조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과는 언매를 선택하고 이과는 화작을 선택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국어는 이과가 더 잘한다. 이과가 더 잘해요, 실제로. 대대로 그랬어요, 대대로. 그래서 표준 점수의 차이가 납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 화작은 말 그대로 말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어 지식을 바탕으로 공부는 사실 아니에요.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도 그렇거든요. 뭐 유튜브, 인터넷, TV 이런 거거든요. 언어가 뭡니까? 문법이죠, 문법. 수능에서 5문제. 근데 내신에서는 이 문법 공부 양이 너무 많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전체의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단원으로 압축을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 학기로 압축을 합니다. 너무 많거든요, 공부의 양이.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의대 가겠다고 한다면, 서영고를 가겠다고 한다면, 서울수제 주요 10개 대학 혹은 15개 대학 간다고 한다면 언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읽기 속도가 느린 아이들, 언매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작이 비문학 독서처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심화국어, 고전읽기, 실용국어. 화작과 언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아시니까 이 부분은 좀 빼고. 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재수가 어려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중2는 2022거든요. 그러니까 2022 때 세특의 기록되는, 기재되는 글자 수가 달라져요. 여러분, 중2 이하 자녀들이 있는 천자로 늘어나거든요. 뭐가 더 강조되는 겁니까? 세특이 더 강조되죠, 지금보다. 제가 오늘 세특 이야기도 좀 할 거예요. 국어학원에서 국어 공부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지필고에서 객관식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내신만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수능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선행수능도 이야기해야 되고, 세특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세특이 기록이 되니까. 세특이 더 강조되니까. 발표, 토론,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아이는 남자아이여서 그런지 말이 적어요. 말하는 걸 싫어요. 글 쓰는 걸 싫어요. 그 성격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적으로 영향.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토론해야 된다니까. 보고서를 써줘야 돼. 발표하고 토론이 많아서 그게 생기부의 기재가 되는. 수가 적고요.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요. 그 공부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는 글 쓰는 걸 싫어요. 공부시켜야 되는 부분. 세특이 기재가 되는데. 탐구보고서 쓰라고 그러면요. 탐구보고서 이야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 많다고 했잖아요. 탐구보고서도요. 전체 과목을 융합하는 보고서가 있고, 과목별 보고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고액 컨설팅이들이 듣고 가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보고서 쓰라고 하면요. 전부 다 요즘 챗GPT 막 끌어붙이기도 하고, 인터넷 표가 다 나거든요. 그런 세특과 그렇지 않은 세특은 차이가 나요.
이 능력을 길러줘야 하지 않습니까? 국어 선생이라면 또 내 아이 국어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라면 이런 부분 강조해야 되지 않나요? 자, 화작이랑 언미 이야기는 제가 줄이겠습니다. 좀 여러분이 아실 법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을 좀 이야기 좀 하고, 그러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공부의 양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미 공부 좀 많이 해놓으십시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다 말씀드리고 싶어 라고 준비를 해놓고는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또 자꾸 말하다 보면 제가 성질이 나서 여러분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하다가 내 명이 짧아진 거예요. 성적이 높은 아이일수록 언미를 해야 됩니다. 자, 심화 국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아이들도 고교학점제인 거 아시죠? 고교학점제성 과목 간의 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화국어, 고전 읽기, 실용국어. 실용국어는 여러분 아이들이 들 과목은 아니에요. 제 느낌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느낌인데요. 심화국어는 영어 인증 시험을 치면 심화국어는 탭스 같은 느낌이고, 고전 읽기는 토플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실용국어는 토익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죠. 그러니까 실용국어는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아이들의 국어 능력과 관련된 공부입니다. 심화 국어가 어떤 과목인가? 이런 겁니다.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국어 사용 능력을 키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 논리적인 거예요. 비문학 독서 지문과 비슷하면서도 글을 좀 써야 되는 경우들이죠. 자, 이런 수업들은 선생님의 수업이 중심이겠습니까? 학습자들이 참여 과정이 중심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발표하고 토론하는 능력, 글 쓰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목은 일반고에서 더 활성화되겠습니까? 특목고 자사고 활성화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내용들은 어디에 활용될까요? 생기부의 세토로 활용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자가 가장 많은 과목이기도 하지만 보통 주로 2학년에 편성을 하고요. 심화국어, 예, 이렇게 이제 2학년 때 보통 이렇게 줍니다. 심화국어를 먼저 놓고 고전 읽기로 가는 학교가 있고, 고전 읽기를 먼저 주고 심화국어를 가는 학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 중심의 수업입니다. 국어나 문학이나 독서나 문법이랑 달리 수능 중심의 수업을 할 수가 없고요. 과정 중심 수업만 가능합니다. 진짜. 제발 머시마들 입 벌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 되면서부터 애가 말을 안 해요. 그거 수학하고 나기 전에, 수학 문제 풀리기 전에 말하는 연습 시켜야 돼요. 꼼짝마요, 꼼짝마. 저는 이번 저희 고1 수업은 10월부터 개강하는 수업은 수행평가도 하고 세특관령 수업도 하거든요. 수업 중에 시킬 거. 나서 발표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어제도 저희 문법 문제를 풀려고요. 문법 문제 풀리게 하고, 틀린 문제 고치게 하고, 특정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친구들이 나서 앞에서 발표하게 하고, 발표한 거 제가 지적해서 추가 질문하고, 그거예요. 실력이 다 드러나거든요. 분명히 맞췄는데, 그 문제에서 알아야 될 지식과 정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부의 세특 기재에 용이하겠죠. 심화국어 수업의 평가는 다수의 수행평가, 과제물, 토론에 의한 평가입니다. 저희 의문에서 칸을 채워주는 독서활동 수업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때마다 의문에서 단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칸이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수행평가, 과제물 제출, 토론이 국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과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영어도 이래요. 수학도 이래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수학 수행평가 뭐게요? 수학 교양도서 읽고 독후감 쓰기예요. 소설책 읽고도 독후감 못 쓰는데. 심화국어의 성적은 AB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능력, 특기사항임을 중요합니다. 이건 고전 읽기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 읽기는요,
의문을 내 칸을 채우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현대문학 몇 선, 필독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이건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국어에서 말하는 국어 고전시가 이런 게 아니에요. 마키아벨, 뭐 명상록, 논어 같은 좀 백선 이런 걸 읽는 거예요. 다수 학생이 선택하지 못하죠. 왜? 읽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 수업 있고 세특에 훌륭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아이는 교과 공부는 이미 끝을 내고 이 정도를 해낼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생기부보고 아는 거죠. 이 수업도 교과서 없이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많아요. 저희 칸을 채우다 독서 목록을 보고 어머님들이 책이 좀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러거든요. 해야 돼요. 고교학점제를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문재인 정권 때부터 나왔으니까 저희는 그때부터 준비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중3만 되면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물론 바빠서 그렇죠. 책 안 읽어요.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일수록 더 중요하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렇게 어려워요. 저도 2번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읽고 활용하기는 더 어렵죠. 토마스 콘의 과학혁명이 되게 어렵거든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패러다임의 형성 과정만 남아있어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요. 생명과학과 아이들이, 대학의 생명과학과 아이들, 생물학과 아이들이 종의 기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 이상한 아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래요. 담배 끊는 놈 상종하지 말라는 거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의 기재 항목이 없어졌더라 하수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심화 국어와 고전 읽기가 중요합니다. 성적 과목에서. 정말 여러분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중. 예.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더 좋을 수 있고요. 예. 자, 실용 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범주에서 빠뜨립시다. 자,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설명회를 여러분 모시고 많이 할 텐데 여러분이 바쁘셔서. 자, 네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시킨다고 했었을 때 아까 그랬죠. 지표형 평가 객관식은 100점 만점에 30점밖에 안 된다. 고등학교 조금 더 높죠.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가 30%이죠. 수행 평가가 40%이죠. 여기까지 국어 공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고교학점제 되면서 정시에서도 생기부 보는 거 아시죠? 서울대, 고려대 그러잖아요. 건국대도 그렇죠. 점점 늘어나요.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봐요. 그러니까 세특 관리해야 돼요. 세특 관리. 제가 지금 특목고 자사고 애들 자소서 면접 때 배웠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3년 동안 자기 생기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 우리 쌤이. 어떤 아이 생기부를 보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세특이 좀 빠진 애도 있어요. 이제 안 거예요, 이제. 피해야 될 세특도 있고요. 자, 이거 봅시다. 뒤에 잘 안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파일을 그대로 가져가고 찍어 놓으세요. 당장 여러분 올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이걸 했습니다. 자소서 특강할 때.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 연수할 때 생기부 기재 예시 방법 교사 연수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에 여러분 서술어 부분에 뒤에 내 아이의 생기부에 뭐뭐 했음, 배움, 참여함, 작성함, 깨달음, 노력함, 탐구함 이 정도 되면요. 수업 시간에 집중 잘했어요. 내신 등급 한 2등급 이상 정도 받고 있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 아이들이거든요. 이 정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숙명여대, 동국대, 세종대, 국민대 같은 학교. 아니, 그 학교도 못 가겠네. 뭐 광운대 이 정도 되겠다. 인서울 20위권대 그 주요 국립대학교는 생기부에 우수함, 충분함, 돋보임, 발표함, 뭐 높음, 강함 이런 말들이 들어가요. 제가 자소서 특강할 때 생기부를 펼쳐놓고 색깔펜 3개를 놓고 이거 분류하라 그러거든요. 야,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색깔 있는 애들은 이게 돼야 돼. 이게. 여러분 의대를 가고 세특에서 좋은 세특이 된다는 거. 어떻게 돼요? 뛰어남, 탁월함, 발휘함, 인상적임, 분석함, 훌륭함. 뛰어난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얘가? 학교 내신 성적으로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발표하고 토론하고 보고서 쓴 거예요. 애가 탁월한 걸 어떻게 알아요? 교과에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보고서 쓰는 겁니다. 근데 발표, 토론, 보고서 여러분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세특을, 우리 애는 세특을, 쌤이 성격이 나쁘거나 우리 아이는 감정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게 적어줬다 그러잖아요. 자꾸. 관심도 안 가졌는데, 애도 관심이 없었고, 엄마도 관심이 없었는데. 학생부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어떻게 적혀 있냐면, 제시한 안목이 돋보임. 잘 쓴 겁니다. 남다른 관심과 이해 수준을 보여줘. 다른 시각.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연수를 받거든요. 이렇게 적혀야 된다고요. 왜 이 노력은 하게 하지 않느냐. 아니, 엄마들은 모른다 치자, 애들은 모른다 치자. 그럼 선생들은, 국어 선생이라는 인간들은, 학교 쌤들은, 학원 쌤들은 왜 이런 소리를 안 하느냐. 지가 모르니까. 지가 할 수 없으니까.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하지 않고 있고 하는데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학생부 조합 전혀 못 가는 거. 그러니까 부산 애들이. 제가 김석준 교육감이 있을 때 김 교육감이랑 제가 식사를 3번 정도 했는데 첫 번째 식사 자리에서 아니 교육만은 부산이 특별시라면서요. 근데 학종 합격자가 전국에서 뒤에서 2번째다. 도대체 뭐 하느냐. 그랬더니 3, 4주 뒤에 부산시에 있는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자기활동 보고서, 자기평가 보고서를 쓰기 제출하게 하더라고요. 한수 교육감이 이제 되겠죠. 김석준 교육감은 다시 나올 생각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받은 수행평가나 과제들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이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애들이 이거 압니까? 전부 다 인터넷 검색 끝이에요. 그러니까 독서 많이 했고 사고력 좋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차원이 달라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내신 성취도 좋은 아이 혹은 선행이 되어서 선행이 정도인 아이들과 세특관령 수업이라든가 비교과 하늘쳐도 해보면 그 능력치가 일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반비례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거의 모든 활동들, 저희 학원에 쓰는 진로특강 같은 학원에 작성하는 훈련 많이 시켰잖아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이 전부 다 이런 거 써내야 됩니다. 명사가 와서 특강을 했다? 써내야 됩니다. 근데 애들 대체로 아이들 그 시간에 뭐 하게 해요? 숙면을 취한다. 생기부에 나중에 거의 다 복붙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즘 자기활동 보고서, 자기평가 보고서를 성실하게 수행한 친구들은 같은 학교에서 있는데도 다르게 적히죠. 이게 뭐 해야 돼요? 지가 써낸 자기활동 보고서, 자기평가 보고서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국어 수행평가입니다. 기사 비평하기, 기사 비평하기. 기사를 한 학기 한 권 읽기 시간에 신문기사를 읽는 거예요. 신문기사를 읽고 비평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기사의 관점과 의도를 문장으로 표현하고 근거를 기사 속에서 찾아야 되고 기사의 관점과 의도를 고려해 추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자, 이 문제는 이거죠. 수행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행평가 쓰면 대부분 점수 잘 준다니까요. 근데 이거 할 시간이 있냐고요.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1시간에 처리해서 훌륭한 결과를 낸다면 이런 훈련을 안 해본 친구들은 2-3시간 해놓고도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 거죠.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을 도구적 성격이 강한 과목으로 제가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보십시오. 중학교 때는 그냥 독후감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요, 나만의 책 만들기가 독후 활동이에요. 이걸 한 학기짜리거든요. 자, 과정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였냐면 주제 선정을 위해 공통도서를 읽어야 돼요. 선정도서가 안녕인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휴먼카인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출판 기획서를 써야 돼요. 창의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책을 만들어야 돼요.
본문 써야 되고요. 1차 점검 고쳐 쓰기. 그 다음에 쓰는 것에 그치 않고 독후 활동 발표를 해요. 이거 왜 하느냐?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거 학교 문서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내신 열심히 시켜서 학교를 보내겠다. 그럼 뭐 여러분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 전국의 대학이 한 450개 정도 있는데 가고 싶은 대학 15개 대학교 상관이 없잖아요. 학교마다 독서를 국영수사과에 다 집어넣어요. 이 학교는 도전 독서 프로젝트죠. 어떻게 합니까? 선택돼서 뭐하러 했어요? 독후 활동지 작성하고. 봅시다. 독서 부유를 제작합니다. 제가 뛰어다 독서 활동할 때 우리 아이들은 뭐 그림도 그립니다. 뭐 몸으로 치는 액션 행동도 합니다. 영상도 만듭니다. 왜 하냐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게 일상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게 모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아이거든요. 제가 컨설팅 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했냐면 의과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의 의료 정책, 의료 불균형과 관련된 책을 읽게 하고요. 해운대 신시가지 장산역에 있는 병원들 간판을 전부 다 찍어요. 근데 여러분 그 특정 지역의 병원들 진료 과목들이 그 지역의 인구 분포, 그 지역의 성격과 연관있는 거 아시죠? 신도시들은 젊은 아빠 엄마들이 많잖아요. 어떤 병원이 많을까요? 소아과 많아요. 소아과. 센터명이 뭐가 많아요? 피부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의료 불균형을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별도의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수학학원 가야 되는 시간, 국어학원 가는 시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그냥 책 읽는 걸 뭐 유튜브처럼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활동 모서 쓰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로스크라면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리로스크. 그러니까 학교에 부산 외고나 부일 같은 학교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활동들을 활동이 진행될 때마다 써 올리게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고서 작성. 탐구 주제 관련 한국에 관한 조사 내용 정리, 중국에 관한 조사 내용 정리, 한중 비교 분석 정리, 나의 생각과 의견, 주제 탐구 보고서죠. 얼만큼 하라고 했어요? A4 4장 이상입니다. 4바닥 아닙니다. 4장요. 8바닥입니다. 포인트 11로. 아이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을 해보고 갑니까? 해보고 가는 아이들이 있죠. 의문에서 주제 탐구 보고서 수업을 한 친구들. 채영이는 이미 중1 때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비교하는 주제 탐구 보고서를 10장짜리만, 10바닥짜리인 걸 이미 만들었죠. 대회입니다, 대회. 논리적 글쓰기와 말하기. 의문의 수업 중에 의료인과 비판적 사고 및 논리적 글쓰기라는 수업도 있어요. 참가자의 뭐라고 했어요? 20% 이상을 준대요. 무슨 말일까요? 3등급까지가 생기부에 별도의 특별히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20%만 상위 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학교는요, 1차에서 이 대회를 1학년 1학기도 하고 1학년 2학기도 하고 2학년 1학기 때도 해요. 1학년 1학기 때 20% 뽑아서 이 아이들에게만 다시 대회를 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그 아이들만 또 해요. 뭐 하려고요? 생기부에 기재 주려고. 외고겠죠. 독서 포트폴리오. 이런 거 작성하는 건 일상입니다. 예. 역사사건 비판하기. 이거 역사 수행평가인데도 보십시오. 수업 시간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역사사건 소재를 교과서 범위에서 선택하고 역사사건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주제 비판할 게 많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이겁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노래방 가는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PC방 가는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농구 한 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국제고 부산여고 해운대고등학교 아이들이 중간고사 금요일날 중간고사 끝나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과제해서 선생님이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해요. 현실입니다. 맞죠, 선생님? 토론 한번 보십시오. 토론을 이렇게 합니다.
7월 3일부터 해서 8월 20일까지. 자, 책 읽어야 되죠. 8월 10일 입논술을 제출해야 됩니다. 8월 16일 본선 진출합니다. 8월 18일에 토론 방식 특강을 합니다. 8월 24일. 근데 8월 24일 이쯤 되면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기말고사 대비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특정한 개인기가 탁월한 아이들이 아니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 주제 독서 활동입니다. 수학 관련된, 수학 1학년 교육과정과 관련된 책을 읽어야 돼요. 어떤 책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수학과 관련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책을 꼼꼼히 읽어야 되죠. 책에 제시된 탐구 문제와 관련해서 글 써야 돼요. 골 때리죠. 아이들 혼자 못한다니까요. 뭐라고 되냐면 인터넷이나 다른 책 등에서 관련된 다른 자료를 더 모아서 정리한 식의 탐구 내용은 세특에 기재할 수 없음. 인터넷에서 긁어온 글은 세특에 기재할 수 없음. 주제 독서 활동 한 편에 완결된 글이 돼야 되고 수업 시간 안에 모두 작성해야 되고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모읍니다. 막 이렇게 많아요. 한 학기 동안에. 아이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수행평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동안 수능 준비는 3년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부모들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머니 재수 각오해야 돼요. 하면 원장님 제가 의문을 중1 때부터 보내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아이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 아이들,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재수생 걔네들이 의대 가고 서울대 연고대 가는데 내 아이가 예외가 될 거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런 것도 해야 돼.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탁월한 기재를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지금부터가 꿀팁입니다. 가셔야 될 분은 가셔도 됩니다. 가봐라. 30분만 더 할게요. 지금부터 꿀팁이에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부산의 사상구, 사하구, 중구, 남구, 해운대구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부산국제중학교에서 진행하는 아이비가 이제 남구와 해운대구 학부모님들도 아이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까지. 고등학생들은 부산시 그 교육청 계획표를 보면 2028년부터 고등학생들도 부산에서 DP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봐요.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28년에 DP를 한다? 28년에 수능제도가 바뀌는데 28년도에 DP를 한다면 DP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논문 쓰기거든요. IB 과정에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서. 그 소논문이 지금으로 치면 주제 탐구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분포고, 문현여고, 뭐 특목고 자사고 말할 것도 없이 주제 탐구 보고서 열풍이 불었다고요. 중학교 때 주제 탐구 보고서가 뭐라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서 쓰래요. 지금부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국어 교과서, 미래인 교과서인데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냥 국어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약대를 가는 아이들, 이대를 가는 아이들의 주제 탐구 보고서의 소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적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야, 이기적인 너,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너,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 공감이 필요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의학학 하는 애들이 가장 필요한 역량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슬픔이 기쁨에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den동어미 화정가나 정약용의 한시, 파지리 같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 작품들이 모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인물들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들에 대한 주변인들의 공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세 작품을 엮어서 탐구보고서 쓰는 거죠. 의료인의 역량과 절실 중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설에요.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수업을 했는데 이태준의 달밤이 주인공이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왔거든요.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 도시화되면서 굉장히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을 탐구보고서 쓸 수 있죠. 현대사회 비판. 이태준의 달밤, 그 다음 이태준의 복덕방, 밤길이라는 작품과 연결시켜서 어떤 학과 가는 애들? 경제학과라든가 서울시립대 간판학과인 도시경제, 도시설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안목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해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줄 알아야 돼요.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희곡이 있거든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교과서. 이걸 기억 전달자 조지웰의 1984 그리고요 고등학교 2학년 독서 교과서에 보면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죠. 감시와 처벌 파놉티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 통제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주의탐구보고서 쓸 수 있어요. 이쯤 해야 좋은 생기부를 갖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설명회 가서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예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재밌죠. 이건 국어 교과서의 작문 파트인데, 경험하고 활동하기에서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 이런 게 나왔거든요. 의대 가겠다는 아이들을 학습 방해하는 요소인을 유전자와 관련해서 탐구보고서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런 관점을 갖기만 시작하면 요즘은 워낙에 누굽니까? 키 작고 못생긴 교수 누구죠? 문화인류학한 김정훈 교수? 김정훈 교수 키 작고 못생긴 교수. 김정훈 교수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1,500짜리 벽돌책을 하나 했어요. 창의적 시선인가? 편집 능력이 장이란. 챗GPT가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면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계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에게는 DBPR의 논문 검색하는 툴도 애들에게 줬거든요. 생기부 디자인 특강.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요 10개 대학의 논문 검색 툴을 줬다고요. 유료 툴이거든요, 그거. 그런 걸 일러주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지. 심지어 음운 변동 파트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탐구 보고서로. 예를 들어 자기가 자기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텍스트를 전부 다 음운 변동으로 교체해서 써보는 거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별한 기제였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건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부터 언급되는 이 활동은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 극상위권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좀 도움을 줄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읽기 어렵고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들이 읽는 것보단 듣기만 해도 될 수 있도록.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 개정교육과정 국어교육에서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융합이에요. 이번에 2028년 대입 개편안 수능 대입 개편 보셨죠?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 선원수 문제를 앞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내신에서 선원수를 굉장히 강조되고 중2부터 앞으로 수능도 그렇게 내겠다는 거거든요. 논술 문제가 답이 있는 논술 문제가 아니라 폐쇄적 질문형. 의문에서 원래고사를 치는데 왜 유정걸 너는 왜 자꾸 피드백을 안 해주냐. 답이 없는 거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2028부터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그걸 위한 이제 준비가 뭐냐면 주제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의문여대에서 월간 의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안 해서 엄마들은 그거 하지 말고 공부시키라고 해서 안 했는데
인천에 15,000명 되는 학원에서 이 책 저희 학원에서 사가겠다 그랬는데. 자, 1학년 생기부를 인간성으로 잡는 거예요. 키워드를. 그리고 국어, 사회, 과학 이걸 전부 생기부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정광용의 껍비단이는 국어 교과서에 나오죠. 어떤 인간입니까? 기회주의자죠. 쉽게 말하면 어떤 존재예요? 이기적인 인간이죠. 대부분의 국어 선생님들은 이거 기회주의적인 인간으로만 이야기하거나 혹은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이렇게 편집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뭐 일제강점기 혹은 6.25 전쟁 전후의 한국 근대사와 관계에서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악설과 연결시키죠. 그리고 과학에서 이기적 유전자. 인간의 문학 작품 속에서 나와 있는 인간의 본성을 과학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교과랑도 연결시켜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선을 가지면 그건 정말로 극상의 0.1% 아이들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런 시선으로 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수업으로 진행을 좀 할까 하는데 이런 거죠. 국어 교과서 단원입니다. 중심 주제는 문학의 기능, 역사적 실체로서의 문학과 순수 예술로서의 문학. 김동리의 을화나 등신불 같은 소설은 문학은 순수하게 예술로서의 가치가 중요해. 문학은 예술이기만 하면 돼. 하지만 조세희의 난장이어서 올린 장공이나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는 문학은 앙가즈망이어야 돼. 사르트르가 말했다. 인게이즈먼트여야 돼. 문학은 참여해야 돼. 문학은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돼. 이거거든. 그래서 이런 작품으로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문학이 세계를 어떻게 재구조해 가는가를 탐구보고서로 쓰는 거예요. 압도적인 탐구보고서가 되는 거죠. 아까 유사한 내용이 나타낸 작품 우상의 눈물, 죄아벌,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나 저희 칸을 채우다에서 했었던 것들. 리차드 도킨스의 이적인. 자, 이건 문학이었거든요. 국어였거든요. 사회 봅시다. 사회. 물질적 풍요와 행복의 상관성. 시장 경제 체제의 전제가 되는 인간 욕망의 무한성. 물질적 풍요와 소비 사회의 특징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의 소유와 존재냐. 장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 조아론서 이런 책을 아이들이 읽기 어려웁니까? 제 친구이기도 하고 이문에서 통합사회도 했었고 논리학 수업도 해줬던 김철민 박사에게 12월부터 2월까지 이거 강독 수업을 시킬 생각입니다. 선생님 읽고 와서 페이퍼 주고 아이들에게는 핵심적인 내용 가지고 아이를 써보게 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과학에서. 감시효과. 아까 조지열의 1984, 아까 이강백의 파수꾼과 연결되죠. 이강백 파수꾼을 과학이랑도 연결시키고 사회랑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선대 과목으로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조지열의 1984는 고전 읽기로 연결되겠죠. 밴덤의 파노티콘과 홍성우의 파노티콘 정보 이건요. 고등학교 2학년 독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지문이. 그 지문의 원전이거든요. 이런 걸 아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죠. 그리고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고전 읽기 수업 다 다루겠죠. 국어 공부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해당되는 객관식 문제 푸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우리 애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많냐 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보다 빨리 보내드릴 수 있겠네. 내 맘만 급했나 보다. 자, 봐요. 아이들이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 내신 공부의 기본입니다, 이게. 이만큼 하면 3등급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읽기 능력이 되고 준비가 잘 되는 아이들은 2등급을 받을 거고, 자기관리 잘 되는 아이, 여기서 자기관리란 말은 시험에도 떨지 않아야 되고, 영향도 안 받아야 되고, 이런 공부 외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선 내신 시험 대비를 할 때 이런 자료가 먼저 나옵니다. 이건 교사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은행 자료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 학교가 비상출판사 교과서 2개인데 박아주다 하면 이때부터 주는 자료들은 아이의 공부 능력에 따라서 자료 양을 좀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들은 교사용 교과서 파일을 그대로 줘버립니다.
이거 들고 있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선생님 필기랑 똑같은데요? 그럽니다. 일부 좀 게으른 선생님들은 이 책 가지고 와서 그대로 수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사용 교과서입니다.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자료. 바람직하지 않죠.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게 1차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교사 인증을 받아야만 가질 수 있는 정보들 중에 소단원 평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단원 이 한 단원에서 자 소단원 평가 형성 평가래요. 2. 여기서 지금 소단원에서만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소단원 하나에서 교사용 문제령 자료. 그죠? 아까 시험 보면 보셨죠? 그러면 이것만 하는데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는가? 그 시험 보면 이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이게 1회독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막 외워서 공부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읽어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감당을 못해서 애가 스트레스로 쓰러지기 직전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등 자료를 풀어야 돼요. 단계형 문제를 풉니다. 물론 아이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1단계에서 9단계까지 문제가 또 있어요. 아까 교사용 문제등 자료를 만들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만든 자료로 기본 문제를 풀죠. 잘 되는 친구들은 기본 개념 문제 안 줍니다. 예를 들어 청산별곡으로 예를 들면 기본 문제 풀죠.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3, 4등급 받는 아이들은. 근데 뭐 2, 3등급 받는 아이들은 발전 문제부터 시작하겠죠. 발전 문제 풉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다음에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은 소단원에서 문제 종류가 몇 개 나갔냐고. 적어도 10개. 저만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선생님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적중 예상 문제 나가죠. 그리고 실전 대비 문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4주에서 6주를 잡으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한 5주차 때, 4주차 때 공부하는 내용들이고요. 학교별 기출 변형 문제. 어떤 아이들은 특목고 자사고 하는 아이들은 강남 3구 문제 줍니다. 그 다음에